플라이존 드론교육원 이민아 원장입니다. 구술시험 어려우신가요? 여기를 보세요. 자, 첫 번째 기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체 형식을 보시면 처음 헥사콥터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요. 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드론이 프로펠러 개수가 프롭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명칭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선 4개일 때는 쿼드콥터, 6개 헥사콥터, 8개 옥토콥터, 12개 도데카콥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드론이 무슨 콥터입니까? 라고 하면은 헥사콥터입니다. 그리고 6개의 프로펠러가 있는 헥사콥터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체 중량하고 최대 이륙 중량이 있는데요. 자체 중량은 배터리가 포함된 무게의 13kg이고요. 최대 이륙 중량은요. 자체 중량에다가 최대로 이륙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최대로 아주 힘을 줘서 이륙하는 중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중량, 권고할 수 있는 적재 중량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30kg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이 킬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나눠지고 있는 자격증이 1, 2, 3, 4종인데 1종의 기준이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kg의 중량이 나와 있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기체 규격은요. 가로, 세로, 높이인데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잘 1250, 1250, 650mm이고요. 자, 프롭 사이즈입니다. 프롭 사이즈는 23인치, 피치 8.8인치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치입니다. 피치가 뭘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프롭이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전진한 기하학적인 거리라고 대답하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프로펠러가 나간 거리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8.8인치이고요. 자, 이런 기체는요. 교육원마다 좀 다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 1, 2, 3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1종 기준으로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모터 재원입니다. 모터의 종류는 브러쉬가 있느냐, 브러쉬가 없느냐에 따라서 브러쉬 리스 모터, 리스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브러쉬가 있는 경우는 브러시드 모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브러쉬 리스 모터 6개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뭐 더 디테일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요점 정리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모터의 사양에는요. 180kV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터를 1V 가했을 때 1분당 180바퀴를 회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러쉬 리스 모터를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배터리 종류입니다. 배터리 종류는 현재 리튬 폴리머라는 2차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간단하게 써놓긴 했는데 젤 형태로 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요. 현재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종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배터리 용량은 16,000mAh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교육원마다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압 중요합니다. 배터리 전압에서는요. 전격 전압, 기준 전압은 얼마일까요? 완충 전압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게 한 팩당 6개의 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한 셀당 전격 전압 3.7V, 완충 전압 4.2V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고 여기에 곱하기 6을 하시면 되는데요. 곱하기 6 하시면 전격 전압은 22.2V, 완충 전압은 25.2V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보시면 6X1P 해서 6개의 셀로 직렬 연결된 것이 1개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25C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배터리 방전율이에요. 순간적으로 배터리 용량을 25배로 방출이 가능한 그런 기능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압, 전격 전압과 완충 전압 한 셀당 요거 같이 꼭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행 원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원리는요, 말 그대로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인데요.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할 때는 어떤 프로펠러가 빨라지고, 뒤로 가고자 할 때는 어떤 프로펠러가 빨라지고, 뭐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우선 여기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파란색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고, 빨간색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비행 워낙에 역학 시간에 항공 역학 시간에 다 배우셨던 내용이라 요거는 넘어가고요. 우선 자, 파란색으로 돌아가는 게요. 반시계 방향에서 CCW라고 합니다. 카운트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을 의미하고요. 자, 토크 현상에 의해서 2번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요거는 CW 시계 방향 카운터 빼고 그냥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기체는요. 1번이 전진 방향, 이 기수 방향으로부터 1번 오른쪽 상단 윗부분 혹은 한시계 방향으로 말하면 한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로부터 반시계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자, 프로펠러가 1번부터 돌아가기도 하고요. 간혹 전체적으로 같이 방제용 드론의 경우에는 같이 돌기도 합니다. 자, 우선 드론이 전진하고자 할 때, 앞으로 전진하고자 할 때는요, 어떤 프로펠러가 빨라지느냐 봤을 때 반대쪽인 뒤쪽의 프로펠러 4번과 5번이 빨라집니다. 후진하고자 했을 때는요, 앞쪽에 있는 1번, 2번 프로펠러가 빨라지고요. 좌측으로 이동하고자 했을 때는 반대쪽인 1번, 6번, 5번 프로펠러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갔을 때는요. 좌측에 있는 2번, 3번, 4번 프로펠러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헷갈리기 쉬운 건데요.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론의 특징이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는요. 반대쪽인 우측으로 돌아가는 프로펠러 2번, 4번, 6번 프롭이 빨라지고요. 내가 우측으로 돌리고자 했을 때 말 그대로 우측선회죠. 우측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는요. 반대쪽인 1번, 3번, 5번 프로펠러가 빨라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반대쪽 프로펠러가 빨라진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은요. 비행 제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FC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C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FC의 역할은 말 그대로 드론이 안정적으로 비행하도록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센서들이 쭉 있는데 이 센서가 중요합니다. 센서들을 한번 구분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이로 센서, 자세와 관련된 센서인데요. 자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세, 말 그대로요. 각속도 측정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회전해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센서고요. 가속도 센서는요. 각 축의 가속도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자이로와 가속도 센서가요. 협력해서 기체의 자세를 제어합니다. 수평, 일정한 기울기를 제어하는 센서를 말합니다. 자, ESC입니다. 전자변속기라고도 하고요. 일렉트로 스피드 컨트롤러라고 있습니다. 모터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기압 센서입니다. 기압은 비행체, 드론의 고도를 유지하는 거고요. 자, 지자기 센서입니다. 지구의 자기장과 관련된 센서인데요. 비행체의 기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북남, 동서 어느 쪽인지를 나타내는 센서입니다. GPS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론의 위치, 좌표와 고도를 측정합니다. 즉, 내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IMU는요, 관성 측정 장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속도와 방향,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데 세 가지 자이로, 가속도, 지자기 센서가 같이 관여해서 말 그대로 속도, 방향,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 PMU는요, 전원 관리 장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FC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인데 보통 모터가 돌아갈 때는 44.4 볼트 그리고 각 센서들은 5에서 9 볼트의 전압을 이용하는데 이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는 기체에 관련된 사항 중에 안정성 인증 검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인증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자격증 종류가 1, 2, 3, 4종으로 바뀌면서 안정성 인증 검사를 1종부터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종의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kg,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할 때 1종 기체 기준이 되잖아요.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초과 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종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검사를 받는 곳은 항공안전기술원이고요.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자, 비행 승인 부분인데요. 우선 우리 비행 승인은 꼭 받으셔야 해요. 어쩔 때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이 초과됐을 때 이때는 무조건 받아주셔야 되고 만약 그 이하이다라고 했을 때도요. 비행 금지 구역이나 관제권 이런 데서 무조건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고도 150m 이하로 비행 승인 없이는 절대 비행할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되는 기체는 모든 공역에서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행 승인을 받는 곳이 각 지방 항공청인데요. 우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있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지방항공청 그리고 부산지방항공청 그리고 제주지방항공청 네,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안산, 시흥, 경기도 쪽은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 사용 시 주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요. 매 비행마다 배터리는 완충해서 사용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전력,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에는요. 즉시 복귀 및 착륙시켜야 한다. 요 주의사항이죠. 그리고 충전 시 정해진 모델의 충전기만을 사용한다. 배터리 충전 시 항상 모니터링한다. 내가 보는 데서 충전한다. 이런 얘기고요. 충전이 다 됐을 경우 배터리를 분리한다. 보관 시 장기간 보관 시에는요. 보통 이제 다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평균 60에서 70%까지 방전 후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기 보관할 경우 배터리를 반드시 분리하셔야 되겠죠? 참고 사항입니다. 배터리 정비 시는 과도하게 방전시키면 배터리 셀이 손상된다. 배터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명이 단축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배터리 폐기 방법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기 쉽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물과 소금 5대5 비율로 섞어서 소금물에 3일 정도 담궈두면요. 완전히 방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분리수거 폐기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종자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별 5개. 무조건 외우셔야 하고요. 무조건 나옵니다. 5가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한 7가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비행 중에는 육안으로 항상 확인해야 된다. 말 그대로 드론은요. 내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고 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밀집 지역 그리고 재산이나 인명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비행 금지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간 비행, 밤에 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출전 1모 비행 금지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술 먹고 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물론 약물도 비행 금지입니다. 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02에서 0.09%까지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단골처럼.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0.02에서 0.06까지는 60일 효력 정지, 0.06에서 0.09까지는 120일 효력 정지, 0.09% 이상은 180일 효력 정지 또는 자격 취소가 됩니다. 자, 이거
또 많이 물어보는데요. 알코올과 관련해서 처벌 사항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라고 해서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고도 150 미터 이상 비행 금지, 그리고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및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 금지, 그리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과태료 부분 말씀드릴 텐데요. 조종자 준수사항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요렇게 1, 2, 3차로 되어 있는데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1차는 150, 300만 원의 50%인 150, 그다음 2차는 225만 원, 3차는 3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자, 비행 금지 구역도 별표 4개 갑니다. 요것도 조종자 준수 사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뭔지를 물어보는 것보단요. 비행 금지 구역이 어디인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뭐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이해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필 73 P는요. 프로히빗해서 금지하다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반경 3.7km 외곽 연결한 곳까지를 P73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놨고요. P518은요. 경기 북부, 강원 북부의 휴전선 인근입니다. 원전 지역으로는 부산 고리원전 P61 그러니까 말할 때는요. P61, 62, 63, 64, 65가 있는데 P61은 부산의 고리원전, P62는 경주의 월성원전, P63은 영광의 한빛원전, P64는 울진의 한울원전, 그리고 P65는 조금 다르죠. 대전의 원자리연구소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원전 지역은 반경 18.6km 비행 금지입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말 그대로요. 비행 금지 구역은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비행 제한 구역은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참고만 하세요. 제한하다라의 약자는 restrict 해서 R자를 붙였고요. R75 그래서 뭐 항공사격, 대공사격의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제공역은요. 비행장이잖아요. 비행장 공항 참조점으로부터 9.3km 이내 비행 금지입니다. 아까 원전은 18.6이었잖아요. 그거의 반이 9.3이잖아요. 같이 세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원전 지역은 18.6km 비행 금지, 관제 공역은 9.3km 비행 금지. 자, 허용 고도는 150m. 아시겠지만 우리 일종 비행 우리 자격증을 따시면 150kg까지 네. 로 이렇게 무게가 정해져 있죠? 150m, 150kg 같이 세트로 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상 조건은 참고만 하세요. 비, 눈, 태풍, 번개 등 악기상 시 비행을 금지하며 풍속음 방제용 드론의 경우 5m/s 이내에서 비행한다. 방제할 때 5m 이상 바람이 불게 되면 약이 비산이 되겠죠. 그래서 금지하고 있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자, 비행 승인 갑니다. 비행 승인은 각 지방 항공청 아까 말씀드린 서울, 제주, 부산 각 지방 항공청의 비행 승인을 받고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각 기관 허가 모두 필요하다. 이건 참고로만 하시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촬영 허가. 촬영 허가는 어디서 받을까요? 했을 때 국방부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법이 조금 바뀌었죠. 촬영 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 뭐 개활지라던가 이런 곳은 촬영 승인이 불필요합니다.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충돌 예방 우선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창한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드론 초경량 비행 장치는요. 모든 항공기, 경량 항공기 동력을 이용하지 않은 초경량 비행 장치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지금 초경량 비행 장치에 속해 있지만 동력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나 모든 항공기, 경량 항공기에게 진로를 양보하셔야 합니다. 노탐 중요합니다. 항공고시보.
자, 노티스 투 에어맨의 약자이고요. 항공시설, 업무 절차 또는 위험 요소의 신설, 운용 상태 및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 전기통신 수단으로 항공 종사자들에게 배포하는 공고문입니다. 항공고시보라고 외워주시고 유효기간은 3개월, 유효기간은 3개월 이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 절차에서는 무조건 한 가지 이상 문항이 무조건 한 가지는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륙 중에, 비행 중에 기체 추락돼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요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륙 중에 만약에 이상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우선 주위에 지금 현재 뭐 드론이 추락합니다 라던가 비상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전파를 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륙을 포기하고 신속히 착륙한다. 그리고 기체를 점검한다. 만약에 신속하게 착륙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나무 또는 전봇대 등에 유시착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비행을 하던 중에 만약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동일합니다. 주위에 비상 상황을 전파합니다. 드론이 추락합니다. 또는 지금 비상입니다. 라고 전파를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착륙 후 기체를 점검한다. 이때도 착륙이 불가능하다면 주변에 있는 나무 또는 전봇대 등에 충돌시켜 착륙을 시도합니다. 만약에 기체가 추락되거나 사람이 다쳤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최우선적으로 주위의 비상 상황을 전파하는 건 동일하고요. 사람이 다칠 수 있죠? 이럴 때는 119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 항공청에 연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연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4가지가 뭘까요? 물어보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뜨게 하는 양력, 반대되는 중력,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 추력, 반대되는 항력 해서 4가지 힘 물어봅니다. 양력, 중력, 추력, 항력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페일세이프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는요. 기체하고 조정기가 갑자기 연결이 끊어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미리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끊어진 경우 기체가 자동으로 안전하게 이륙 지점으로 돌아오게 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떠 있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페일세이프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행 중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같이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프로 개수에 따른 드론 명칭 4개일 때, 6개일 때, 8개일 때, 12개일 때 뭐라고 부를까라는 것과 아까 처음으로 말씀드렸죠. 6개 현재 저희 교육원에서 쓰는 6개의 프로펠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헥사콥터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 피치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는 프롭이 한 바퀴 회전했을 때 프롭이 전진한 거리, 프롭이 나간 거리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V 1볼트당 분당 회전수 RPM을 의미하고요. 자, 요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따는 자격증 이름이 뭔지도 중요하겠죠?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정자 증명 또는 조정자 자격증 1종입니다. 2종입니다. 3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과태료와 벌금 부분도요. 물어볼 경우가 있는데 많이 물어보는 항목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자, 우선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말소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체 신고 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4, 5, 6번 많이 물어봐요. 조종자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조종자 증명, 자격증을 따지 않고 비행한 경우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벌금은요, 많이 물어보는 경우는 음주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음주 비행을 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장치 신규 신고, 변경 신고를 안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등등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론 관련돼서 구술 문항이었습니다. 구술 문항이 5가지. 그래서 드론과 관련된 경우 조정자,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황 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리고 공력과 관련된 부분, 비행장에 관련된 부분, 마지막 기타 부분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부분만 잘 숙지하시면 한 방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